한 2억 내외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아파트 공공 재건축 광진구 쪽 꼭 주목을 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역시 지난번 성동구에 이어서 광진구에 대해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가 가장 유망한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서울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 지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과연 어느 지역이 수혜를 입을지 그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성동구 편에 이어서 두 번째 광진구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하나씩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처음에 광진구 편. 투자금이 내가 8억이 좀 이상 있다. 좀 현금적으로 좀 여력이 있다. 조금 좀 안전하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광진구 안에서 자양사동에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에 선정이 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한강변에.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계속 당분간 꾸준히 계속 추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기 때문에 묶이지 않을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와 내가 몸테크를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접근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한 4억 정도 내외로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 위쪽에 자양사동에 모아타운 후보지에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도 물론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중간중간 좀 의견 조율도 더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당분간은 조금 더 얘기가 나오고 지금보다도 좀 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자금이 좀 많진 않다, 한 2억 내외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양 이동에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동이 넓은데요. 일부 지역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도 당분간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이 다음 이번에 선정된 자양사동들 다음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말씀드린 투자금은 물건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크기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는 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투룸 정도의 크기의 빌라를 기준으로 이제 삼았고요. 가격의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보니까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아니, 분명히 광진구 편이라고 했는데 왜 모든 게 다 자양동만 있어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자양동밖에 투자처가 될 수 없는지 한번 광진구 자체에 대한 흐름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용산, 서초, 강남, 송파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해제가 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양이 이제 강아지 모양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어디가 가장 유망할까를 살펴봤더니 이 규제 지역에 있는 바로 근처들, 이 바로 옆 동네들이 가장 그래도 수혜를 꾸준히 향후 한 1, 2년 동안은 더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도 2개 이상 교차하는 더 파급 효과가 클 지역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광진구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등에 이렇게 얹혀 있는 광진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요. 자, 광진구 같은 경우는 지도를 한번 보면요.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25개 구역이 서울에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작은 축에 속해 있는 구역입니다. 광진구가 좀 크진 않아요. 그리고 행정별로 한번 나눠서 봤더니, 자, 중곡동, 군자동, 능동, 광장동, 화양동, 구이동, 자양동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 이거를 구역별로 나뉘게 되면 광진구 안에서는 중곡동, 군자동, 능동, 그리고 광장동, 구이동, 그리고 자양동, 화양동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파트를 나눈 거를 제가 하나씩 현재 진행 상황 내지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처음 지역은 이 중곡동, 군자동, 능동과 구이동, 자양동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도로. 자, 일단은 중곡동, 용마산 이쪽 라인들 한번 살펴볼 건데, 군자동, 중곡동 라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중곡역과 용마산역 사이에 공공이라고 써있는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공 아파트 공공 재건축, 그리고 용마산역 부근에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있고요. 중공역 이 인근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복합 사업.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바로 옆에 또 신양빌라라고요.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건축 최초로 추진하는 지역 빌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보시면 이 지역들은 다른 데는 딱히 추진하고 있거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여기들은 보니까 공공이 붙어 있어요. 네, 신형빌라까지 전부 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여기는 약간의 공공의 도움이 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가 소액 투자를 하고 있고 광진구 쪽을 보고 있다고 하면 이쪽도 분명히 안내를 부동산을 통해서 안내를 받았거나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내지는 여기 좋습니다라고 언급된 수 있는 받은 경우도 많을 텐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광진구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특히나 또 공공의 도움을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현금 청산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익에 그거에 따라서 약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점은 미리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는 소액 투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번에 규제지역 해제된 거 플러스 앞으로 진행 가능성을 봐서도 우선적으로 추천해드리는 지역은 아니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 지역 한번 볼게요. 여기가 광장동 구이동입니다. 광진구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여기는 광진구에서 좀 아쉬운 점이 학군이 좀 아쉽고 입지에 비해서 학군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좀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광진구에서도 광장동 쪽은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보시면 학원이 100개가 넘게 있어요. 이 좁은 지역 안에 100개가 넘는 학원가를 형성을 하고 있고 광남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광남, 구남 전부 다 학군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기가 많은데 다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 뭐 삼성 아파트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딱히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이 추진하고 있거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보겠다 하시면 학군을 최우선으로 보되 이 한강변에 있는 이 극동 아파트를 포함한 아파트들 있죠. 이쪽이 그래도 유망하고 이 안에서도 재건축 연한이 다 돼가는 또는 30년이 지났거나 다 돼가는 그런 아파트 쪽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좋지만 소액 투자로는 할 수 있는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지역, 마지막 지역이죠. 광진구 안에서도 제가 화양동 그리고 자양동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도 화양동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얘기는 좀 있었는데 현재 진행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쪽 지역은 낡기도 했고 개발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대부분 월세 임대 수익 목적이거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아니면 상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서 좀 의견 취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이 아래쪽에 한강변 쪽의 라인에 있는 이 자양동 라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 서울시장 때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여기가 유도정비 구역이었어요. 전부 다 이 한강변 라인들이 유도정비 구역이었고 이 라인들 위쪽으로는 딱히 얘기가 없긴 했지만 이 자양구 자체가 개발 가능성이 항상 있었고 얘기가 항상 끊이지 않았던 지역인데 진행이 잘 안 됐었었죠. 그러나 최근에 여기 자양 4동을 기준으로 여기 보이시죠? 뭐가 이렇게 빨갛게 막 얘기들이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한강변 쪽 앞쪽에 보면은 신속통합기획 인간 2차 재개발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 이 위쪽에 모아타운도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 바로 같이 또 롯데키스를 하고 있고 네, 여기가 전부 다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확정됐다기보다는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가고 국가의 공모를 선정까지 되어서 차곡차곡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아래쪽 한강변에 있는 신통 2차는 여기는 이제 한강변에 속해 있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구로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실거래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를.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테크를 할 수 있고 현금적인 여력이 한 8억에서 10억 정도는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양 4동 여기에 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 위쪽
그러니까 한강변은 아니지만 이 위쪽에 모아타운 또한 그 후보지에 선정이 됐죠. 네.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물건에 따라 차이가 좀 크긴 한데 대부분 투룸 기준으로 투자금이 한 4억 내외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예, 여기는 현금 청산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입주권이 안 나오는 물건들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자, 여기 두 군데 같은 경우인데 문제는 뭐냐, 이미 선정이 됐어요. 후보지에도 선정이 됐고 호가라고 하죠. 이제 좀 부르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라고 하면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고 싶고 조금 더 가능성이 높고 많이 오를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 자, 우리는 한번 학습을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기가 진행을 했었구나. 자양사동이 진행을 해서 잘 됐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걸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 광진구 안에서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에처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어디냐? 자, 일단은 여기 앞에 자양 3동의 자양 7구역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가 어렵습니다. 한창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안쪽에 보시면 이쪽이 바로 가장 많이 또 얘기들이 나오는 자양 2동이에요. 네, 자양 2동이고 어디서 들으셨지 모르겠지만 자양 2동이 뭐 재개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다, 재개발 가능성이 낮다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 자, 자양 2동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 지역 중에 전부 다 얘기들은 있고 추진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고 또 한강 유도정비 구역이었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현재 기준에 가능성도 높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따로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 아까 언급해드린 자양 2동 모아타운입니다. 이쪽입니다. 잠실대교 북단 우측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모아타운 추진을 하고 있고 한창 진행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이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고 노후도도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조금 더 추진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근거에 또 뭐냐면 꼭 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주변 변화도 봐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이미 공사 중이죠. 네, 그리고 바로 오른편 쪽에 보시면 스타필드가 신세계에서 스타필드가 새롭게 생겨날 예정이 있습니다. 주변에 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도 많으면서 노후도도 형성이 되어 있고 최근에 모아타운까지 추진하고 있던 이쪽 지역이 좀 더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 이제 주민들도 진행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호가가 높은 것도 있고 어떤 물건은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은 입주권 대상이 아닐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살펴보셔서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한번 여기를 제가 한번 또 왜 그런지 근거를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자양 2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잠실대교 북단이고 우측 제가 말씀드린 곳이 이쪽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자양 2동이고요. 자, 보시면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파란색이 깨끗한 오래되지 않은 신축급의 빌라들 내지는 부동산들이고요. 나머지 빨갈수록 오래된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빨갛죠.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진행이 불가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쉽지가 않고 굉장히 반듯하고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길게 내다봐야 되는 지역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이 안에서는 또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심해야 될 게 또 지역주택조합을 또 일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지역은 피해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금액별 여러분들이 투자를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이 광진구 쪽 꼭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이 광진구 안에서도 투자금이 내가 실 투자금액이 한 8억 이상은 있다, 현금이 그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도 자양사동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죠. 선정된 지역 한강변 쪽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하나씩 차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주민의 열망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절반가량이 한 4억 내외, 3억, 4억 이 정도는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자양 4동 모아타운에 선정된 지역도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좀 말이
오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조금 더 진행되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좀 더 금전적인 자산적인 측면에서 좀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자금이 많지가 않다, 뭐 금액을 좀 봐야겠지만 현금이 한 2억 내외 정도로 확보가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광진구 안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양이동 모아타운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이제 이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잠실대교 북단 우측에 이미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가가 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도 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되 참고하셔야 될 건 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바로바로 되고 바로바로 새 아파트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또 마찰도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들은 투자금은 최대한 적게, 그리고 진행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금 청산이라던가 아니면 입주권이 배제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원룸,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피해서 문제없는 그 안에서도 좋은 부동산을 미리 선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잘 알아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셔도 분명히 남들보다는 좀 더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혹시나 잘 모르겠다, 아니면 추천을 받고 싶다, 아니면 좀 맡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전 임직원 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 니즈에 맞게끔 알아봐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광진구 편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